이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누군가의 손이 센서를 가로막았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면서 온화한 미소를 띤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죄송합니다. 급해서요. 그분의 목소리에 뭔가 익숙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바라봤더니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시더군요. 이분, 며칠 전에 도서관에서 본 것 같은데? 몇 층이세요? 12층입니다. 저와 같은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저는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두근거림이란 말입니까? 정말 우스꽝스럽게도 말이죠. 박성자, 정신 차려. 73살 먹고 무슨 소리야. 12층에 도착하자 그분이 먼저 가세요라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복도로 나오면서 뒤돌아보니 그분도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시더군요. 혹시 1203호 옆방이신가요? 네, 1201호예요. 한민수라고 합니다. 한민수? 의사셨나?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은데. 박성자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첫 인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의 따뜻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3일 후 1층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1201호 한민수입니다. 돌아보니 그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계시더군요. 손에는 의학 서적을 들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책을 읽으세요? 교육 관련 서적들이요. 오랫동안 교장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말이 술술 나오지? 평소라면 네, 그냥 이라고 대충 넘어갔을 텐데. 교장 선생님이셨군요. 존경합니다. 저는 내과 의사였어요. 역시 의사셨구나. 그래서 말투가 그렇게 정중하고 차분하신 거였어.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5년 정도요. 선생님은요? 3년 됐어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적응됐네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낯선 사람과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한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1층 카페가 괜찮던데요. 지금 나한테 커피를 마시자고? 글쎄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이 나이에 남자분과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누가 보면 뭐라고 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냥 커피 한 잔인데 뭐가 문제야? 친구끼리 차 마시는 것도 못하나? 좋아요. 잠깐이라면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한민수 씨가 정말 재미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의사 시절 환자들과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유머러스하게 들려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깔깔 웃고 있었어요. 선생님 웃음소리가 참 좋네요. 뭐라고? 내 웃음소리가 좋다고?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 남자분한테서 이런 말을 들어봤나 싶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진짜 속에서 나오는 웃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지만 남편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 돌이켜봤거든요. 박성자, 왜 이러고 있어? 그냥 인사치레일 뿐이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10대 소녀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시계를 보니 벌써 1시간이 넘게 앉아 있었더라고요. 어머,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저 이만 올라가 볼게요. 벌써요? 시간 참 빠르네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한민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내일도 도서관에 오실 건가요? 내일도? 왜 자꾸 만나려고 하시지? 글쎄요. 책 읽을 게 있으면 오겠죠. 그럼 혹시 만나면 또 인사드릴게요. 12층에서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는데 한민수 씨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방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이상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그냥 이웃분과 커피 한 잔 마신 건데.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자식들과는 밥 먹었니? 몸 조심해라. 이런 말뿐이고 실버타운 사람들과는 건성으로 안부만 묻고 지나가는 사이니까요. 내일 도서관에 가볼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제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박성자, 정말 이상하다. 이 나이에 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내일 입을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화려하나? 이건 또 너무 수수하고. 결국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정 가디건을 선택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머리도 다듬고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박성자? 그냥 도서관 가는 건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한민수 씨를 만날까 하는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도서관에 가니 한민수 씨가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오는 걸 보시고는 환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벌써 오셨네요.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있어서요. 거짓말.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잖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사생활 하다 보니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보다는 덜 어색했어요. 오늘은 무슨 책 읽으세요? 교육 철학 관련 서적이요. 은퇴했지만 여전히 관심이 있어서요. 선생님은? 심장병 관련 논문이에요. 취미 삼아 보는 거죠. 그렇게 1시간쯤 조용히 책을 읽다가 한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날씨가 참 좋은데 잠깐 산책이라도 할까요? 산책? 혼자가 아니라 같이? 산책이요? 실버타운 뒤편에 작은 공원이 있더라고요. 혼자 가기엔 좀 쓸쓸해서요. 쓸쓸하다고? 이분도 외로우신가 보다. 좋아요. 저도 요즘 운동 부족이에요. 공원으로 나가는 길에 다른 입주민 몇 분과 마주쳤습니다. 다들 저희를 보더니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저 두 분이 같이? 그런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한민수 씨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공원에 도착하니 정말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벤치도 있고 작은 연못도 있고 나무들도 울창하게 심어져 있었어요. 여기 참 좋네요. 몰랐어요. 저도 며칠 전에 우연히 발견했어요. 혼자 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벤치에 앉아서 연못을 바라보니 마음이 참 평온해졌습니다. 한민수 씨도 조용히 앉아 계시더니 문득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은퇴 후에 뭐가 가장 힘드세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40년간 매일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버렸네. 왜 이분 앞에서는 이렇게 진심이 나올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환자들 보고 수술하고 연구하고 그런 게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멈추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외로우시겠어요. 말이 나온 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싶어서요. 많이 외롭죠. 아내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는 더더욱. 사별하셨구나. 그래서 혼자 계시는 거였어. 죄송해요. 안 물어볼 걸 그랬네요. 아니에요. 이제 5년 됐으니까 괜찮아요. 선생님은 혹시? 저도 3년 전에 먼저 보냈어요. 갑자기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침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요? 선생님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분인데. 나도 그래. 이분과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져. 저도 그래요. 그렇게 또 1시간을 보내고 실버타운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한민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내일도 시간 되시면 또 만나요. 이번엔 1층 카페 말고 밖으로 나가볼까요? 밖으로? 그럼 정말로 데이트 같은 건데. 밖으로요?
실버타운 앞거리에 괜찮은 찻집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실버타운 안에서 만나는 건 그냥 이웃끼리 인사하는 것 같지만 밖에서 만나는 건 뭔가 다른 의미 같았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야? 친구끼리 차 마시는 것도 못해? 좋아요. 정말요? 그럼 내일 이 시쯤 어때요? 네, 좋아요. 다음 날 오전 옷장 앞에서 또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니까 좀 더 신경 써야겠지? 결국 젊은 시절 즐겨 입던 와인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잘 어울렸습니다. 나 아직도 봐줄만 하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붉은 스카프를 꺼냈어요. 남편과 신혼여행 갔을 때 산 건데 왠지 오늘은 이걸 메고 싶더라고요. 이시정각의 로비에서 만났는데 한민수 씨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와, 오늘 특별히 예쁘시네요. 예쁘다고? 73살한테 예쁘다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스카프가 특히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찻집에 가는 길에 한민수 씨가 자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의대 시절 친구들과 있었던 일 레지던트 때 실수했던 웃긴 에피소드들. 이분 정말 유머 감각이 좋으시네. 이렇게 웃어본 게 언제였지? 찻집은 아담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었어요.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조명도 은은해서 마치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데이트?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뭘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아메리카노요. 저는 카페라떼로 할게요. 커피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편했어요. 선생님, 젊었을 때는 어떤 꿈이 있으셨어요? 꿈이요? 사실,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아서요. 꿈을 이루신 거네요. 일부는 이뤘죠. 하지만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여행이었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 하지만 다른 꿈도 있었거든요. 여행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이 나이에 혼자 여행을 다닐 수도 없고, 혼자 말고 같이 가면 되죠. 같이? 누구와? 그 순간 한민수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설마 나한테 같이 가자는 건? 급하게 시계를 봤습니다. 어머, 벌써 사시네요. 시간 참 빠르다. 정말 그러네요. 선생님과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이 감정이 뭐지? 나, 혹시? 저도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민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어떠세요? 시간 되시면 또, 내일도요? 매일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부담스럽긴커녕 기대된다고, 내일도 보고 싶다고. 아니에요. 좋아요. 로비에서 헤어지면서 한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엘리베이터에서 12층으로 올라가면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더라고요. 박성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런 기분이 싫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 좋았어요. 그냥 친구 사이야. 좋은 친구를 만난 거지. 그렇게 자신을 달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내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붉은 스카프를 정성스럽게 개어 서랍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뭘 입고 나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한민수 씨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가볼까요? 시내 쪽으로요. 시내? 그럼 정말 실버타운을 벗어나는 거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실버타운 안에서만 만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 같았거든요. 뭔가 진짜 데이트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은데. 하지만 이미 마음은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옷장을 열었는데
평소 입던 수수한 옷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젊은 시절 가장 좋아했던 네이비 블루 원피스를 꺼내 입었어요. 아직도 맞네.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붉은 스카프를 목에 둘렀어요. 왠지 이 스카프를 매면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로비에서 만난 한민수 씨도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향수까지 살짝 뿌리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와, 오늘 정말 멋있으세요. 선생님도 너무 예쁘세요. 마치 20년은 젊어 보이세요. 또 그런 소리를. 하지만 기분 좋다. 실버타운을 나서면서 한민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영화 보러 가볼까요? 영화요? 저 영화관 가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가기엔 쓸쓸하고. 그런데 오늘은 같이 가니까 기대되네요. 시내 영화관에 도착하니 젊은 연인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 사이에서 저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이 데이트하는 모습이 어색할까봐 걱정됐는데 한민수 씨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뭘 볼까요? 로맨스 영화는 어때요? 로맨스 영화? 이 나이에?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요. 표를 끊고 팝콘까지 사서 상영관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일이라 마치 10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영화가 시작되자 한민수 씨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팝콘 드세요. 손을 뻗는데 실수로 한민수 씨 손과 부딪혔습니다. 순간 전기가 오는 것 같았어요. 이 느낌은 뭐지? 영화 내용보다 옆에 앉은 한민수 씨가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가끔 웃으실 때 어깨가 살짝 부딪히기도 하고 슬픈 장면에서는 같이 코를 훌쩍이기도 하고 우리 정말 데이트하고 있는 거 맞나? 이 나이에? 영화가 끝나고 나와서 한민수 씨가 물어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롭게 영화를 본 것 같네요. 저도요. 혼자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어떻게 다른데요? 더 재미있어요. 그 말에 또 얼굴이 빨개졌어요. 점심 드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어요. 좋아요. 식당은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으니 바깥 풍경이 잘 보였습니다. 선생님, 결혼했을 때는 이런 데이트 자주 하셨어요? 데이트? 진짜 데이트라고 부르는구나. 아니에요. 남편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쉽네요. 뭐가요?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많이 못 가져서요. 이분은 왜 이렇게 로맨틱한 말을 잘하실까? 선생님은 부인분과 데이트 많이 하셨나 봐요? 의사 일이 바빠서 생각만큼 못했어요. 지금 와서 후회되네요. 후회요? 더 많이 함께 시간을 보낼 걸 그랬어요. 이렇게 즐거운 건 줄 몰랐거든요. 즐거운 거라고 나와 있는 게 점심을 먹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가을이라 단풍이 정말 예뻤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줄까요? 사진요? 기념으로요. 한민수 씨가 핸드폰을 꺼내시더니 제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자기 사진도 찍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찍을까요? 같이? 투샷? 같이요? 네. 지나가는 분한테 부탁해서요. 지나가던 젊은 커플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한민수 씨가 제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리시는데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해. 왜 이렇게 떨리지? 잘 나왔네요. 보내드릴게요. 사진을 받아보니 저희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 정말 괜찮은 커플 같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후 5시였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갈까요? 실버타운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한민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내일도 괜찮으시면 내일도 좋아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내일 약속까지 잡고 있네.
실버타운에 도착해서 로비를 지나는데 며칠 전에 봤던 김 여사가 저희를 보더니 수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 두 분이 또 같이? 그 시선이 느껴져서 조금 불편했지만 한민수 씨는 여전히 자연스러웠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한민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혹시 이런 게 부담스러우시면. 뭐가요?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거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순간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이 나이에 데이트라니. 그런데 뭐가 문제야? 나쁜 일도 아닌데. 괜찮아요. 우리 그냥 좋은 친구잖아요. 좋은 친구. 정말 그게 맞나? 맞아요. 좋은 친구요. 하지만 둘 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방에 들어와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니 정말 행복해 보이는 제 모습에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지어봤지? 거울을 보니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피부도 더 윤기 있어 보이고 눈빛도 반짝이고 사랑이 이런 걸까? 이 나이에도 이런 게 가능한 거야? 그 순간 사랑이라는 단어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 내가 지금 사랑에 빠진 건가?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73살의 사랑이라니 너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민수 씨를 좋아하고 있구나. 붉은 스카프를 풀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박성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 대답은 아직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일도 한민수 씨를 만나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 행복한 기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것. 일단 내일 뭘 입고 나갈지부터 생각해보자.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한민수 씨와의 만남은 제 하루 일과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김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박 선생님. 요즘 참 바쁘시네요. 바쁘다고? 뭔 소리지? 바쁘다니요? 매일 나가시던데요. 어디 좋은 곳이라도 다니시나 봐요? 김 여사의 눈빛에 뭔가 수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그냥 산책 좀 하고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혼자 다니시기 외로우실 텐데. 왜 자꾸 떠보는 것 같지? 네, 그럼 먼저 가볼게요. 급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데 뒤에서 김 여사가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설마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 로비에서 한민수 씨와 만났는데 오늘따라 왠지 불안했어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좀 멀리 가볼까요? 강변 쪽으로요. 좋아요. 실버타운을 나서는데 뒤돌아보니 김 여사가 창가에서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역시 지켜보고 있었구나. 한민수 씨도 눈치챘는지 말씀하셨어요. 김 여사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네요. 네. 요즘 자꾸 그러세요. 혹시 우리 때문에 불편하시면? 아니에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소문이 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강변공원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았는데 한민수 씨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말씀하셨어요. 뭔가 걱정이 있어 보이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시죠? 부담스럽긴커녕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걱정이세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람들 시선이 좀. 아, 그거요. 한민수 씨가 씁쓸하게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싶어서요. 역시 한민수 씨도 부담스러우셨구나. 그런데 말이에요. 네. 그런 시선들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행복한 시간이라고? 저도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해요.
이런 기분 처음이거든요. 나도 그래. 이렇게 설레는 기분이 이 나이에 가능한 줄 몰랐어. 그럼 계속 만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좀 더 조심스럽게요. 그날부터 저희는 실버타운에서 따로 나가서 밖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마치 연인들이 몰래 만나는 것처럼 말이죠. 며칠 후, 김 여사가 노골적으로 탐정 놀이를 시작했어요.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김 여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선생님, 어제 오후에 안 계시던데요? 네. 인터폰 눌렀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왜 인터폰을 누른 거지? 할 말이라도 있었나? 아, 잠시 외출했었어요. 어디 가셨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캐묻는 바람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병원에요.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정기 검진 받으러요. 거짓말이 이렇게 술술 나오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1201호 한 선생님도 어제 오후에 없으시더라고요. 뭐라고? 한민수 씨도 확인해 봤다는 거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그래요? 네. 우연의 일치네요. 두 분 다 같은 시간에 외출하시고 김 여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완전히 의심하고 있구나. 그런 우연도 있죠. 급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데 등 뒤에서 김 여사가 빤히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한민수 씨와 만나서 이 일을 얘기했어요. 김 여사가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느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요? 요즘 어디 다니느냐고, 혼자 다니냐고. 완전히 탐정 모드로 들어갔네. 어떡하죠? 글쎄요. 일단은 더 조심해야겠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김 여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잡고 말았어요. 실버타운 로비 CCTV를 확인했던 거죠.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조카를 통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김 여사와 마주쳤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박 선생님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한 선생님과 사귀는 거죠? 드디어 직구로 나왔네. 뭘, 뭔 소리예요? CCTV 확인해 봤어요. 매일 함께 나가더라고요. CCTV까지 확인했다고? 이 정도일 줄이야. 그냥 친구예요. 친구가 매일 데이트를 해요? 이 나이에? 데이트라는 말을 들으니까 더 부끄러워지네. 데이트가 아니라, 박 선생님, 저는 반대예요. 반대요? 이 나이에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되죠. 체면이서요? 짓거리라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순간 화가 났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남들이 뭐라고 해요. 늙은이들이 연애한다고 비웃을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많죠. 자식들이 알면 어떡해요? 자식들? 그 말에 정말 섬뜩했어요. 혹시 제 아들한테 연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그럼 그분과 그만 만나세요. 그런 건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만 만나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좋은 친구거든요. 좋은 친구면 실버타운 안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왜 매일 밖으로 나가요? 할 말이 없었어요. 김 여사 말이 맞기도 했거든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 안에 정리하세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예요. 협박이네. 완전히 협박이야.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했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방에 들어와서 한민수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한 선생님, 큰일 났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했더니 한민수 씨도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떡하죠? 글쎄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그날 오후 만났는데 한민수 씨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무섭긴 해요. 소문이 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만 만나자는 건가? 설마. 그럼
우리, 하지만요. 네. 한민수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렇게 행복한 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야. 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저도 그래요. 그럼 더 조심해서 만나요. 김 여사가 못 보게. 하지만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 안에 방법을 생각해봐요. 방법이라 과연 있을까? 하지만 한민수 씨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니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포기할 수는 없어. 이런 행복을 왜 포기해야 해? 네, 알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욱 간절하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감시는 점점 더 철저해지고 있었어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습니다. 김 여사의 감시를 피해 더욱 조심스럽게 만나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마음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제는 새벽 6시에 몰래 만나서 한강 둔치를 산책했고 그저께는 저녁 늦게 근처 24시간 카페에서 차를 마셨죠.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게 맞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한민수 씨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했어요. 오늘은 김 여사가 정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민수 씨와 점심 약속을 했는데 혹시 이게 마지막이 될까봐 불안했거든요. 어떡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11시쯤 되어서 조용히 실버타운을 나서려는데 로비에서 김 여사와 마주쳤어요. 어머, 박 선생님. 오늘도 외출이세요? 또 시작이네. 네. 잠깐 나갔다 올게요. 혹시 한 선생님과 만나시는 건 아니죠? 너무 노골적인 질문에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정말요? 그럼 어디 가시는지 말해보세요. 이게 뭔 신문이야? 그냥 마트예요. 마트요? 그럼 같이 가요. 저도 살 게 있거든요. 헉, 이건 예상 못했네. 아, 괜찮아요. 혼자 갈게요. 왜요? 같이 가면 좋잖아요. 김 여사가 따라 나서려고 하는데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한민수 씨가 내려오시는 게 보였어요. 아, 안 돼. 지금 만나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 여사가 한민수 씨를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거든요. 어머, 한 선생님도 외출이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 씨도 당황하신 게 역력했어요. 혹시 두 분이 같이 나가시는 건가요? 이제 정말 끝났다. 아니에요. 우연히. 우연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시는 게 우연이에요? 김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입주민들도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고요. 김 여사님, 조용히. 조용히요? 이 나이에 바람둥이 짓 하는 걸 조용히 넘어가라고요? 바람둥이지?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 안 했다고요? 이 나이에 연애질이 잘못이 아니고 뭐예요? 연애질이라니. 그렇게 더럽게 표현할 일이야?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말이 나온 후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말해버린 거죠. 아, 이제 정말 끝장났다. 김 여사가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봐요. 본인도 인정하잖아요. 그 순간 한민수 씨가 제 앞으로 나서시더니 김 여사에게 말씀하셨어요. 김 여사님, 우리가 사랑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이상하고 말고요. 70 넘어서 무슨 사랑이에요? 나이가 들면 사랑하면 안 되나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들렸고요. 어머, 정말이야? 이 나이에 연애를 한다고? 세상에, 부끄럽지도 않나? 그런 소리들을 들으니 정말 숨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민수 씨는 당당하셨어요. 저는 박성자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공개적으로 사랑한다고? 온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김 여사가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참 멋지시네요.
그럼 자식들도 알고 계세요? 자식들? 그 말에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자식들은 왜 나와요? 당연히 알아야죠. 부모가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또 짓거리라고 우리 아들한테 연락할 생각이세요? 당연하죠.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들이 알게 되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엄마가 정신이 나갔나? 이 나이에 연애라니. 분명히 그런 반응일 거예요. 한민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들이 너무 따가웠어요. 어떤 할머니는 혀를 차면서 고개를 저으시고 어떤 할아버지는 체면도 모르고라고 중얼거리시고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건가? 이 나이에 사랑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김 여사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두 분 다 자식들한테 연락할 거예요. 오늘 당장.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준호 씨? 저 김 여사예요. 어머니 일로 급한 얘기가 있는데. 아, 안 돼. 정말로 아들한테 전화하고 있어. 한 선생님도 딸분한테 연락할 거예요. 한민수 씨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선생님, 저 먼저 올라갈게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시선, 수군거리는 소리, 그리고 곧 아들에게 들어갈 전화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방에 들어와서 주저앉았어요. 30분도 안 되어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준호야, 김 여사님한테서 연락 왔는데 설마 그게 사실은 아니겠죠? 어떻게 말하지? 거짓말을 해야 하나? 엄마, 대답하세요. 정말 남자분과 사귀고 계신 거예요? 그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사실이야. 엄마, 아들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이 나이에 그게 말이 돼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겨우 3년이라고? 벌써 3년이야. 준호야, 엄마도 외로워. 외로우면 자식들이랑 시간 보내면 되잖아요. 왜 남자를 만나요? 그건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동네에 소문 다 났어요. 벌써 소문이 났다고? 내일 가서 정리하고 올게요. 그분과는 당장 그만 만나세요. 준호야. 싫으면 요양원 보내버릴 거예요. 요양원? 그 말에 정말 무서워졌어요.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 한참 동안 눈물만 흘렸어요. 정말 끝인가? 이렇게 아름다웠던 우리의 시간이? 저녁 때 한민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저도 딸한테서 연락 왔어요. 내일 얘기해요. 한민수 씨도 똑같은 상황이구나.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건가? 이런 행복을 왜 포기해야 해? 하지만 현실은 너무 잔혹했어요. 자식들의 반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사회의 편견. 73살의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어요. 꿈에서는 한민수 씨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었는데 깨고 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아들 준호가 정말로 왔어요.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에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평소보다 훨씬 어두운 표정의 준호가 서 있더라고요. 엄마, 준호야, 왜 이렇게 일찍이요? 이런 상황에 잠이나 오겠어요? 준호가 들어와서는 바로 소파에 앉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얼마나 오래 만났어요? 한 달 정도. 한 달이나요? 한 달이 길다는 건가? 짧다는 건가?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의사였어. 좋은 분이야. 좋은 분이라고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이 나이에 연애가 뭐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 줄 알아요? 아버지, 벌써 죽은 사람을 왜 끌어들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죠. 아직 3년밖에 안 됐는데. 3년이면 충분히 오래야. 충분히 오래라고요? 엄마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라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준호야,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어. 외로우면 저희가 있잖아요. 그건 다른 거야. 뭐가 다른데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식의 사랑과 남자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를. 73살이 되어서 처음 느끼는 이 설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냥 다른 거야. 엄마, 체면도 생각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창피하다고?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창피한 일이 뭐가 있어? 이 나이에 연애하는 게 창피하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린다고요. 수군거리면 어떻다고? 어떻다고요? 저희 얼굴이 어디에 둘 데가 없어요. 결국 체면 문제구나. 엄마의 행복보다 체면이 더 중요해.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노망이에요. 노망? 그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노망 났다고? 노망 아니면 이 나이에 연애를 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준호야.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분과는 오늘 당장 정리하세요. 만약에 안 한다면? 그럼 요양원 보내야죠. 역시 어제 한 말이 진심이었구나. 요양원에 가는 한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을 거야. 엄마. 준호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어요. 그러시겠다면 어쩔 수 없네요. 내일 요양원 알아보겠어요.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홀로 남겨진 방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날 오후 한민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한 선생님은요? 딸이 완전히 화가 나서 돌아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버지 체면을 생각하라고, 이 나이에 바람둥이 짓 하지 말라고. 바람둥이 짓.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우리 아들도 요양원 보내겠다고 협박해요. 요양원이요? 한민수 씨 목소리에 충격이 느껴졌어요. 네. 오늘 당장 헤어지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아예 이사를 시키겠다고 해요. 이사까지? 어떡하죠?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선생님, 힘드시죠? 네. 너무 힘들어요. 저도요. 또 침묵이 이어졌어요. 선생님, 실버타운에서 만날까요? 지금요? 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마지막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서관에서 만난 한민수 씨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 보였어요. 선생님, 많이 힘드셨죠? 한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우리는 평소 앉던 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해요. 계속하기 힘들죠? 계속하기 힘들다고? 설마,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온 세상이 반대하는데,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한민수 씨도 포기하려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뭐요? 우리가 이기적이었던 건 아닌가 하고요. 이기적이라고? 이기적이라니요? 자식들 걱정은 안 하고 우리 행복만 생각했잖아요. 그게 이기적인 거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한 선생님, 설마 포기하려는 건 아니시겠죠? 한민수 씨가 제 눈을 바라봤는데 그 눈빛에서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아, 정말로 포기하려는구나. 선생님,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요. 한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함께 할 수 없다고? 정말로 끝이라는 건가? 그럼, 정말 끝인가요? 한민수 씨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선생님도 힘드시잖아요. 자식들이 반대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맞는 말이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는
선생님이 더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포기하겠다는 건가? 그래서 우리 그만 만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정말로요? 네. 이게 서로를 위하는 길인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하는 길? 이렇게 아픈 게?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을 정말 사랑해요. 사랑한다면서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사랑한다면서 왜? 사랑하니까요. 선생님이 더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도 한 선생님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다면, 하지만 헤어지는 게 더 힘들어요. 정말 그래. 헤어지는 게 더 힘들어. 선생님, 한 선생님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이제 한 선생님 없는 하루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한민수 씨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지만 뭐예요?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현실, 73살의 사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구나. 한참을 울고 나서 한민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날까요? 어디서요?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찻집에서요. 마지막이라니. 정말로 마지막인 거야? 좋아요. 내일 2시예요. 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어요. 내일이 정말 마지막인가?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들이 모두 추억이 되는 거야? 서랍에서 붉은 스카프를 꺼내보며 생각했어요. 이 스카프를 다시 맬 일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어요. 한민수 씨에게 예쁜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붉은 스카프도 목에 둘렀어요. 우리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만남까지 함께한 이 스카프와 함께 정말로 마지막일까? 거울을 보니 눈물이 또 나려고 했어요. 박성자, 울지 마. 마지막까지 예쁜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지만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이시 정각의 찻집에 도착했는데 한민수 씨가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으시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계셨어요. 이건 마지막이니까요. 한 번도 꽃을 드린 적이 없어서 꽃다발을 받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이렇게 아플 줄이야. 고마워요. 우리는 처음 데이트했던 그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엘리베이터에서, 네. 그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저도 그랬어요. 왜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지?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선생님 혹시 후회하세요? 뭐요? 저를 만난 걸요. 이렇게 힘들어지는 줄 알았으면 후회 안 해요. 절대로. 정말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후회는 없었거든요. 저도 후회 없어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2시간 동안 우리는 그동안의 추억들을 되짚어 봤어요. 첫 데이트, 영화관, 공원 산책, 함께 찍은 사진들.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한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최선? 이렇게 아픈 게 최선이라고? 그럼 실버타운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사이로 지내요. 모르는 사이라니. 그럴 수 있을까? 찻집을 나와서 실버타운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이 길이 끝나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나는 거니까요. 선생님, 행복하세요. 한 선생님도요. 로비에 도착했어요. 정말로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민수 씨가 갑자기 멈춰 서시더니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뭐 하세요? 선생님, 죄송해요. 뭐가요? 저는
이렇게 끝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한민수 씨가 갑자기 로비 중앙으로 걸어가시더니 관리사무소에서 마이크를 빌려오셨어요. 설마, 뭘 하려는 거지? 한 선생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마이크를 켜시더니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했거든요. 실버타운 입주민 여러분,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세상에, 정말로 방송을 하고 계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들도,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심지어 김 여사까지. 저는 1201호에 사는 한민수라고 합니다. 한민수 씨, 정말 뭘 하시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박성자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뭐라고? 온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여러분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말이죠. 김 여사가 역시나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하면 안 되나요? 한민수 씨,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이 뛰고 설레고 행복해하는 감정에 연령 제한이 있나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한 달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꼈고 매일 아침이 기대됐어요. 맞아. 정말 그랬어. 하지만 여러분의 시선과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헤어지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저는 못하겠어요. 이런 행복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한민수 씨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박성자 선생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온 세상이 반대해도 우리 함께해요. 함께 하자고? 온 세상이 반대해도? 온 로비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감동받은 표정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못마땅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김 여사가 소리쳤어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질이에요. 체면도 없이. 하지만 의외로 다른 할머니 한 분이 김 여사를 제지하시더라고요. 김 여사, 조용히 해요. 저분 말씀 들어봅시다. 한민수 씨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맞아. 우리가 뭘 잘못했어?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에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성자 선생님,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저와 함께 당당하게 사랑해요. 당당하게 사랑하자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런 용기 있는 고백을, 이런 간절한 사랑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박성자, 이제 선택해. 체면을 택할 거야? 사랑을 택할 거야? 한민수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함께 해주세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그래, 사랑이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 체면이 뭐가 중요해? 저는 한민수 씨에게로 걸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네, 함께해요. 한민수 씨의 손을 잡는 순간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한 분, 두 분.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김 여사는 화가 나서 중얼거리며 사라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참 부럽네요. 저런 사랑 나도 해보고 싶다. 용기 있으시네, 두 분 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소식 들었어요. 미안해, 준호야.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뭐라고? 뭐가 미안해? 엄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준호가 왜 갑자기? 누가 그런 얘기 해줬어? 실버타운 분들이 단체 카톡방에 영상 올려주셨어요. 한 선생님 고백하시는 거 영상까지 찍혔다고? 그걸 보고 반성했어요. 엄마를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네요. 준호야. 한 선생님,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엄마를 위해서 그런 용기를 내시는 걸 보니까 눈물이 또 났어요. 그럼
우리 결혼해도 괜찮아? 결혼이요? 그래, 결혼.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하자. 응, 한 선생님과 결혼할 거야.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저와 한민수 씨의 결혼식 날이에요. 73세와 75세의 늦은 결혼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설레고 행복합니다. 거울을 보니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물론 주름도 많고 나이도 많지만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로 결혼하는구나. 이 나이에 목에는 그 붉은 스카프 대신 진주 목걸이를 했어요. 한민수 씨가 프로포즈할 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엄마, 준비됐어요? 문 밖에서 아들 준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나갈게. 문을 열고 나가니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예뻐요. 고마워, 아들. 한 선생님이 복 많이 받으셨네요. 결혼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난 6개월을 돌이켜봤어요. 그날 한민수 씨의 공개 고백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셨거든요. 특히 실버타운의 다른 홀로 계신 분들이 용기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나도 한번 사랑해 볼까? 하시면서 말이에요. 김 여사도 나중에는 에이, 그냥 하세요라며 포기하셨고요. 가장 큰 변화는 자식들이었어요. 준호는 물론이고 한민수 씨의 딸 은영이도 나중에는 우리를 지지해줬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봐요라고 하시면서요.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 계셨어요. 실버타운 입주민들은 물론이고 예전 직장 동료들, 친구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복해 주시다니. 한민수 씨도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새 정장을 입으시고 머리도 깔끔하게 하신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75세가 이렇게 멋있을 수가. 성자 씨,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민수 씨. 이제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더 친밀하게 느껴지거든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사회자가 말했어요. 신랑 신부는 비록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그래서 더욱 간절하고 소중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맞아. 젊을 때보다 더 간절하고 소중해. 이제 서로의 사랑을 맹세해 주세요. 한민수 씨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성자 씨,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남은 인생 모든 순간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제 차례였어요. 민수 씨, 당신 덕분에 73세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이 늙은 마음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아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부부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갔어요. 실버타운을 떠나서 작은 아파트를 얻었거든요. 두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크기의 따뜻한 집이에요.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거실 창가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벽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걸어놨어요. 성자 씨, 차 한 잔 드릴까요? 좋아요.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민수 씨,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먼저 보내고 나서는 혼자 살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나도 그랬어. 남편 보내고 나서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매일이 기대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하는 설렘이 있어요. 나도 그래. 이제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 우리 앞으로 뭘 하며 살까요? 여행도 가고, 취미도 함께하고. 여행이요? 네. 성자 씨가 젊을 때 못 간 곳들 다 가봐요. 정말로 꿈만 같아. 이 나이에 이런 계획을 세울 줄이야. 제주도부터 갈까요? 좋아요. 봄에 가서 벚꽃 보면서 산책해요.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들을 세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다시 창가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두 사람 다 잠옷으로 갈아입고요. 민수 씨 신기해요. 뭐가요? 이 나이에 신혼부부가 된 게요. 저도 신기해요. 마치 꿈 같아요. 꿈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손을 맞잡고 앉아 있으니 정말 평온했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성자 씨, 후회 안 하시죠? 무엇을요? 실버타운도 떠나고 사람들 시선도 받고 전혀 후회 안 해요. 당신은요? 저도요. 이런 행복을 포기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맞아. 사랑을 포기했다면 정말 후회했을 거야. 민수 씨, 고마워요. 뭐가요? 용기 내서 고백해줘서요. 그날 로비에서 그런 용기가 없었다면 저도 고마워요. 제 손을 잡아줘서요. 그때 정말 떨렸었는데 온 세상이 다 보는 앞에서 앞으로도 계속 손잡고 살아요. 네, 그래요. 밤이 깊어갔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성자 씨, 저기 별 봐요. 정말 예뻐요. 저 별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함께 빛나요. 끝까지 함께.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들이 모두 소중할 거야. 네, 그래요. 그날 밤 73세와 75세의 신혼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어요. 3개월 후, 성자야, 준비됐어? 네, 나갈게요. 오늘은 제주도 여행 첫날이에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민수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73세의 신혼여행이라니 정말 꿈만 같아. 성자 씨,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해요.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구름들이 솜사탕처럼 예뻤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목에 두른 붉은 스카프가 바람에 날렸어요. 그날 이후 다시 매기 시작한 이 스카프는 이제 새로운 사랑의 상징이 되었어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는데 정말 시원했어요. 와, 바다가 이렇게 예뻤나? 그러게요. 젊었을 때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지금이 더 좋아요. 맞아. 지금이 더 좋아. 이 나이에 더 깊이 느낄 수 있어. 그날 저녁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민수 씨가 말했어요. 성자 씨, 우리 정말 잘했어요. 뭐요? 용기 내서 사랑하기로 한 거요.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래, 우리 정말 잘했어.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야. 민수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73세의 새 신부와 75세의 새 신랑은 그렇게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인생은 정말 끝까지 모르는 것 같아.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올 줄이야. 붉은 스카프가 석양바람에 하늘거렸어요. 마치 우리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계속하기 힘들다고? 설마.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온 세상이 반대하는데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한민수 씨도 포기하려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뭐요? 우리가 이기적이었던 건 아닌가 하고요. 이기적이라고? 이기적이라니요? 자식들 걱정은 안 하고 우리 행복만 생각했잖아요. 그게 이기적인 거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한 선생님, 설마 포기하려는 건 아니시겠죠? 한민수 씨가 제 눈을 바라봤는데 그 눈빛에서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아, 정말로 포기하려는구나. 선생님,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요. 한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함께 할 수 없다고? 정말로 끝이라는 건가? 그럼, 정말 끝인가요? 한민수 씨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선생님도 힘드시잖아요. 자식들이 반대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맞는 말이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는 선생님이 더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포기하겠다는 건가? 그래서 우리 그만 만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정말로요? 네. 이게 서로를 위하는 길인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하는 길, 이렇게 아픈 게, 하지만, 저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을 정말 사랑해요. 사랑한다면서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사랑한다면서 왜? 사랑하니까요. 선생님이 더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도 한 선생님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다면, 하지만 헤어지는 게 더 힘들어요. 정말 그래. 헤어지는 게 더 힘들어. 선생님, 한 선생님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이제 한 선생님 없는 하루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한민수 씨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지만 뭐예요?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현실, 73살의 사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구나. 한참을 울고 나서 한민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날까요? 어디서요?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찻집에서요. 마지막이라니. 정말로 마지막인 거야? 좋아요. 내일 2시에요. 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어요. 내일이 정말 마지막인가?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들이 모두 추억이 되는 거야? 서랍에서 붉은 스카프를 꺼내보며 생각했어요. 이 스카프를 다시 맬 일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어요. 한민수 씨에게 예쁜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붉은 스카프도 목에 둘렀어요. 우리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만남까지 함께한 이 스카프와 함께 정말로 마지막일까? 거울을 보니 눈물이 또 나려고 했어요. 박성자, 울지 마. 마지막까지 예쁜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지만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이시정각의 찻집에 도착했는데 한민수 씨가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으시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계셨어요. 이건 마지막이니까요. 한 번도 꽃을 드린 적이 없어서 꽃다발을 받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이렇게 아플 줄이야. 고마워요. 우리는 처음 데이트했던 그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엘리베이터에서, 네. 그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저도 그랬어요. 왜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지?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선생님 혹시 후회하세요? 뭐요? 저를 만난 걸요. 이렇게 힘들어지는 줄 알았으면 후회 안 해요. 절대로. 네. 선생님, 선생님, 하지만 의외로 다른 할머니 한 분이 김 여사를 제지하시더라고요. 김 여사, 조용히 해요. 저분 말씀 들어봅시다. 한민수 씨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맞아. 우리가 뭘 잘못했어?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에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성자 선생님,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저와 함께 당당하게 사랑해요. 당당하게 사랑하자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런 용기 있는 고백을, 이런 간절한 사랑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박성자, 이제 선택해. 체면을 택할 거야? 사랑을 택할 거야? 한민수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함께 해주세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그래, 사랑이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 체면이 뭐가 중요해? 저는 한민수 씨에게로 걸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네, 함께해요. 한민수 씨의 손을 잡는 순간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한 분, 두 분.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김 여사는 화가 나서 중얼거리며 사라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참 부럽네요. 저런 사랑 나도 해보고 싶다. 용기 있으시네, 두 분 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소식 들었어요. 미안해, 준호야.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뭐라고? 뭐가 미안해? 엄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준호가 왜 갑자기? 누가 그런 얘기 해줬어? 실버타운 분들이 단체 카톡방에 영상 올려주셨어요. 한 선생님 고백하시는 거 영상까지 찍혔다고? 그걸 보고 반성했어요. 엄마를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네요. 준호야. 한 선생님,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엄마를 위해서 그런 용기를 내시는 걸 보니까 눈물이 또 났어요. 그럼, 우리 결혼해도 괜찮아? 결혼이요? 그래, 결혼.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하자. 응. 한 선생님과 결혼할 거야.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저와 한민수 씨의 결혼식 날이에요. 73세와 75세의 늦은 결혼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설레고 행복합니다. 거울을 보니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물론 주름도 많고 나이도 많지만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로 결혼하는구나. 이 나이에. 목에는 그 붉은 스카프 대신 진주 목걸이를 했어요. 한민수 씨가 프로포즈할 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엄마, 준비됐어요? 문 밖에서 아들 준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나갈게. 문을 열고 나가니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예뻐요. 고마워, 아들. 한 선생님이 복 많이 받으셨네요. 결혼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난 6개월을 돌이켜봤어요. 그날 한민수 씨의 공개 고백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셨거든요. 특히 실버타운의 다른 홀로 계신 분들이 용기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나도 한번 사랑해 볼까? 하시면서 말이에요. 김 여사도 나중에는 에이, 그냥 하세요라며 포기하셨고요. 가장 큰 변화는 자식들이었어요. 준호는 물론이고 한민수 씨의 딸 은영이도 나중에는 우리를 지지해줬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봐요라고 하시면서요.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 계셨어요. 실버타운 입주민들은 물론이고 예전 직장 동료들, 친구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복해 주시다니. 한민수 씨도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새 정장을 입으시고 머리도 깔끔하게 하신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75세가 이렇게 멋있을 수가. 성자 씨,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민수 씨. 이제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더 친밀하게 느껴지거든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사회자가 말했어요. 신랑 신부는 비록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그래서 더욱 간절하고 소중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맞아. 젊을 때보다 더 간절하고 소중해. 이제 서로의 사랑을 맹세해 주세요.
한민수 씨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성자 씨,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남은 인생 모든 순간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제 차례였어요. 민수 씨, 당신 덕분에 73세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이 늙은 마음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아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부부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갔어요. 실버타운을 떠나서 작은 아파트를 얻었거든요. 두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크기의 따뜻한 집이에요.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거실 창가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벽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걸어놨어요. 성자 씨, 차 한 잔 드릴까요? 좋아요.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민수 씨,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먼저 보내고 나서는 혼자 살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나도 그랬어. 남편 보내고 나서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매일이 기대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하는 설렘이 있어요. 나도 그래. 이제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 우리 앞으로 뭘 하며 살까요? 여행도 가고, 취미도 함께하고. 여행이요? 네. 성자 씨가 젊을 때 못 간 곳들 다 가봐요. 정말로 꿈만 같아. 이 나이에 이런 계획을 세울 줄이야. 제주도부터 갈까요? 좋아요. 봄에 가서 벚꽃 보면서 산책해요.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들을 세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다시 창가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두 사람 다 잠옷으로 갈아입고요. 민수 씨, 신기해요. 뭐가요? 이 나이에 신혼부부가 된 게요. 저도 신기해요. 마치 꿈 같아요. 꿈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손을 맞잡고 앉아 있으니 정말 평온했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성자 씨, 후회 안 하시죠? 무엇을요? 실버타운도 떠나고 사람들 시선도 받고 전혀 후회 안 해요. 당신은요? 저도요. 이런 행복을 포기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맞아. 사랑을 포기했다면 정말 후회했을 거야. 민수 씨, 고마워요. 뭐가요? 용기 내서 고백해줘서요. 그날 로비에서 그런 용기가 없었다면 저도 고마워요. 제 손을 잡아줘서요. 그때 정말 떨렸었는데 온 세상이 다 보는 앞에서 앞으로도 계속 손잡고 살아요. 네, 그래요. 밤이 깊어갔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성자 씨, 저기 별 봐요. 정말 예뻐요. 저 별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함께 빛나요. 끝까지 함께.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들이 모두 소중할 거야. 네, 그래요. 그날 밤 73세와 75세의 신혼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어요. 3개월 후, 성자야, 준비됐어? 네, 나갈게요. 오늘은 제주도 여행 첫날이에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민수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73세의 신혼여행이라니. 정말 꿈만 같아. 성자 씨,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해요.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구름들이 솜사탕처럼 예뻤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목에 두른 붉은 스카프가 바람에 날렸어요. 그날 이후 다시 매기 시작한 이 스카프는 이제 새로운 사랑의 상징이 되었어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는데 정말 시원했어요. 와, 바다가 이렇게 예뻤나? 그러게요. 젊었을 때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지금이 더 좋아요. 맞아. 지금이 더 좋아. 이 나이에 더 깊이 느낄 수 있어. 그날 저녁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민수 씨가 말했어요. 성자 씨, 우리 정말 잘했어요. 뭐요?
용기 내서 사랑하기로 한 거요.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래, 우리 정말 잘했어.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야. 민수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73세의 새 신부와 75세의 새 신랑은 그렇게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인생은 정말 끝까지 모르는 것 같아.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올 줄이야. 붉은 스카프가 석양 바람에 하늘거렸어요. 마치 우리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